세계 최고의 여행지 1위로 뽑힌 파리에 4인 가족이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에펠탑 야경부터 루브르 야간 투어, 에밀리 파리에 가다의 촬영지, 몽마르트 감성의 거리까지 실제 숙소 비용과 맛집, 가격, 투어 후기, 그리고 파리 여행 꿀팁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꼭 파리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번 여행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영상 속 장소 정보들은 설명란에 다 정리해 드렸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프랑스 니스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아침 7시에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제가 선택한 숙소는 퐁네프다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시타딘 생제르맹 데프레 파리입니다. 4성급 호텔이고요. 아고다 위치평가 점수가 9.5점, 종합평점도 8.3점으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1층 로비에는 커피와 차, 생수, 수건, 진보관이 무료로 제공이 됐고요. 로비의 테이블도 너무 예뻐서 저희는 오가면서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층 자판기에는 간단한 식사 종류와 간식까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마트로 굳이 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간식을 먹기에 좋았고요. 1층에 헬스장과 작은 중정도 있습니다. 제가 예약한 룸은 원 베드룸 아파트고요. 더블베드 1개와 소파베드 1개,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객실입니다. 파리, 특히 위치가 좋은 퐁네프다리 근처는 숙박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화장실 2개와 욕실 1, 그리고 작은 주방이 있었고요. 4인이 이용 가능한 원 베드룸 아파트의 3박 비용은 711달러로 가격도 가성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는 이렇게 침대로도 변형이 가능해서 4명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간단한 식기도구와 토스터기, 커피포트,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저희는 하루 한 끼 정도는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오전 8시에 숙소에 짐을 보관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첫날 일정은 브런치 맛집, 노트르담, 생트샤펠, 팡테온, 에밀리 파리에 가다 촬영지, 그리고 마트 쇼핑 후 루브르 야간 투어를 가는 일정입니다. 요즘 파리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는 파리바게트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빵들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 근처에서 브런치 맛집으로 유명한 코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구글 평점 4.8점, 리뷰가 13,000건 이상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고요. 4인 식사 비용은 8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먹은 첫 식사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곳이라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조금 늦게 가시면 웨이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5분 정도 도보로 이동을 하면 노트르담 대성당이 나옵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당일 입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좋은데요. 예약 링크가 한국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았고요. 프랑스에 도착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예약이 모두 마감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9시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프랑스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거 추천할게요. 두 번째로 방문한 장소는 샹트 샤펠인데요. 노트르담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 도착할 수 있고요. 성인은 22유로, 18세 미만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사전 예약을 필수로 하고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당일날 현장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입장을 못 하셨고요. 저희는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20분 이상 대기를 하고 들어갈 정도로 관람객이 많았던 곳입니다. 예약 링크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 다시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 판테온이 나옵니다. 성인은 16유로, 18세 미만은 무료고요. 예약 링크는 설명란 확인하세요. 팡테온 바로 옆에는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에밀리 파리에 가다 촬영지도 있는데요. 가브리엘이 운영하던 레스토랑과 에밀리의 아파트, 그리고 항상 대화를 나누던 분수가 한 곳에 있어서 사진 촬영을 하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3시간 정도를 걸어 다녀서 카페에 잠시 들렸는데요.
팡테온 광장 바로 앞에 있는 구글 평점이 아주 높았던 카페고요. 저희는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를 즐겼는데 이곳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글 평점 4.1점, 리뷰가 1000건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까르푸가 있고요. 제가 예약한 호텔 주변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마트라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장을 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다양한 파스타 면과 신선한 야채와 고기, 특히 와인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요. 2유로, 3유로짜리 와인도 정말 맛있었어요. 파리의 마트를 가면 오렌지를 바로 착즙해주는 기계가 있는데요. 정말 달고 맛있어서 이거는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낭만 가득한 프랑스 파리 거리를 걷다 보면 저희 숙소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한인 마트도 있는데요. 한국 라면이나 햇반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시락, 밀키트, 김밥과 반찬들까지 한국 웬간한 마트보다 더 많은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편이었고요. 도시락이나 반찬 종류는 정말 맛있었어요. 숙소에서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루브르 박물관 오후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숙소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투어 시간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였습니다. 다양한 루브르 박물관 투어 중 후기 평점이 4.9점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리뷰도 900건 가까이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투어비는 1인당 6만원, 그리고 현장에서 32유로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약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 드렸고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투어를 해봤는데 이 투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가이드님의 운영 능력이었어요. 유럽의 역사와 그리고 작품 설명도 정말 잘해주셨지만 4시간 동안 투어를 할 때 힘들지 않게 자리가 나눈 곳마다 앉아서 쉴 수 있게 해주셨고요. 작품 설명을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릴 때면 의자 앉을 수 있는 공간 쪽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편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투어비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오디오 가이드로 직접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로마의 바티칸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꼭 투어 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저희는 투어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작은 캠핑용 의자를 가지고 갔는데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정말 유용했던 제품들의 정보도 제가 설명란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밤이 되면 루브르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낮에 보는 루브르와 밤에 보는 루브르가 정말 다르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오전, 오후 모두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이 2일차 일정은 오페라 가르니에, 갤러리 라파에드, 마라탕 맛집, 사크레퀘르, 몽마르트 언덕, 그리고 야경 투어까지 진행되는 일정이었고요. 첫 번째로 방문한 장소는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오페라 가르니에입니다. 성인은 25유로, 13에서 25세는 20유로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당일 예약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미리 예약하고 오시는 거 추천할게요. 제가 예약을 할 때는 공홈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마이 리얼트립에서 예약하는 게 가격이 더 저렴했고요. 두 곳 비교해 보시고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는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한데요. 오페라 가르니에는 그 중에 가장 화려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1시간 정도 관람을 하면서 감탄사가 쉬지 않고 나올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저는 특히 이 장소가 너무 예뻤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장소는 갤러리 야파이드 오스만입니다. 오페라 가르니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실 수 있고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글라스타워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거나 현장에서 QR코드로 입장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입장 예약을 한 후 옥상에 있는 루프탑 전망대로 이동을 했는데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에펠탑을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아래층에 있는 카페도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어서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예약한 시간이 됐고요. 글라스워크에서 정말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었어요. 다시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 마라탕 맛집이 있는데요. 유명한 여행 유튜버 유일랜드에서 추천했던 맛집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 가족은 느끼한 거를 싫어해서 파리에서 대부분 아시아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요. 한국에서 자주 먹던 마라탕과 이질감이 전혀 없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1인당 10유로에서 20유로 사이에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4인 가족이라 버스를 타는 것과 택시 타는 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높은 오르막길에 위치한 몽마르트 언덕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사크르케르 대성당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10분 정도 웨이팅해서 바로 입장할 수 있었어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당을 방문했는데요. 갈 때마다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2월 말경이었는데 날씨가 봄처럼 따뜻해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이동하면 레이디버그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빵집이 있는데요. 만화 속 주인공 마리네트가 살고 있는 빵집이고요.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서 정말 신기했어요. 디저트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파리는 정말 아름답지만 흐린 날이 많아서 야경 투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야경 투어와 스냅 촬영을 함께 할 수 있는 투어를 예약했고요. 투어의 리뷰가 4,000건이 넘게 등록되어 있는데 후기가 4.9점으로 판매 후기 1위인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은 1인당 48,000원, 대중교통 이용권 2회권이 필요했고요. 오후 7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예약 링크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 투어 중간에 저희 숙소도 지나가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숙소 바로 앞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다양한 파리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이 투어는 투어를 하면서 파리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 히스토리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파리의 예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이야기가 정말 재밌었고요. 파리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음악을 틀어주셔서 낭만 가득한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희가 찍었던 스냅 사진도 받을 수 있었는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파리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스냅 투어도 꼭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파리의 3일차 일정은 개선문, 샹젤리제, 트로이카 광장, 에펠탑을 연결하는 코스고요. 숙소 앞에서 버스로 개선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후 코스는 모두 걸으면서 이동이 가능했고요. 샹젤리제 거리에 정말 다양한 명품 샵들이 있었어요. 특히 보스 매장에서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40% 이상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니트도 구매를 했습니다. 도보로 20분 정도 이동을 하면 트로이카데로 광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파코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파코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에펠탑을 배경으로 정말 예쁜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요. 기념품 숍에서 파는 에펠탑 모양의 작은 키링도 여기 길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 일정은 생강에서 유람선을 타는 거였는데 이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가 운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정을 바로 바꿔서 에펠탑 위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정상까지 가는 엘리베이터와 2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모두 마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걸어서 이동하는 티켓을 구매했고요. 가격과 예약 방법, 그리고 장소 정보는 모두 설명란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에펠탑 2층까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층계를 올라가시면 도착하실 수 있고요.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꼭 미리 예약 사이트에서 방문 티켓을 예약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시는 거 추천할게요. 2층에는 두 곳의 카페와 두 곳의 식당, 그 중에 한 곳은 아주 유명한 미쉐린 맛집입니다. 기념품 숍도 있고요. 화장실도 너무 예뻤어요.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도 너무 예뻤는데 가격이 조금 비쌌습니다. 이 층에서 작은 층계를 한 층 더 올라가면 이렇게 뻥 뚫린 프랑스 파리의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층 카페에서 아주 비싼 마카롱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마카롱이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내려와서 맛집을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카페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조금 아까웠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에서 야경을 봤던 게 가장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 켜진다. 4시간 정각 이렇게 예쁜 화이트 에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숙소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프랑스 음식점에 방문을 했는데요. 구글 평점 4.5점, 리뷰가 3,000건 가까이 등록되어 있었고요. 3가지의 프랑스 코스 요리를 17.9유로에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프랑스 식당입니다. 지금 주문한 레드와인도 한 병에 6만원 정도로 가격이 비싸진 않았어요.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저트를 고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양하게 먹고 싶어서 에스카르고와 어니언스, 부르기뇽, 그리고 2가지의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프랑스 음식에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은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주문해서 함께 먹었는데요. 와, 여기가 프랑스 맛집이다 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건 아닌데 가성비가 좋고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서 프랑스 음식을 가볍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짠! 유럽 수돗물에는 석회 성분이 많다고 해서 저희는 필터 샤워기를 가져갔는데요. 사용한 지 2, 3일 만에 필터 색깔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유럽 여행할 때 사용했던 유용한 제품들은 제가 설명란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한 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의 마지막 날, 일정은 루이비통 카페에 들렸다 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코스였고요. 이 카페는 숙소에서 도보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생강이 보이는 넓은 창가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착석이 가능하고요. 디저트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지는 아주 예쁜 다양한 디저트와 고급스러운 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글 평점 4.3점, 리뷰가 1,300건 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음료 4잔과 디저트 2가지를 주문했을 때 가격은 13만 원이었어요. 이곳은 카페와 식기류도 너무 예쁘지만 다양한 루이비통 제품들을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었는데요. 클래식한 기본 라인부터 신상 제품까지 다양하게 전열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관람하기 좋았습니다. 편하게 관람을 하시다가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실 때는 단독 룸에서 구매도 가능하고요. 직원분들의 응대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이 카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2가지 디저트를 주문했는데요.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신다면 애프터눈 티 세트도 추천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식사 장소는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베트남 음식점이었는데요. 구글 평점 4.4점, 리뷰가 300건 정도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4인 식사 비용은 1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주문한 4가지 메뉴가 모두 만족스러워서 추천하는 식당 중 한 곳이에요. 이번 파리 여행은 로마, 남부 이탈리아, 피렌체, 베네치아, 니스, 모나코를 거쳐 마지막으로 도착한 유럽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습니다. 유럽 자유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제 채널에서 다른 유럽 영상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베네치아의 카니발, 니스 카니발 정보부터 도시별 이동 방법, 실제 여행 코스, 맛집, 숙소 정보까지 직접 다녀온 경험으로 자세하게 담아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